저 역시도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급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희 시댁은 딱 중산층보다는 못 사는 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이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매번 본인을 높은 급으로 생각하는 건지 매번 대접받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어른이니 존중해드린 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됐으니 누군가는 너무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제가 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다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서 전 남편 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제가 모질인 것도 맞지만 제 인생의 실수 중 하나라 생각하고 넘기려고 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31살, 남편은 32살이었으니 그렇게 어리지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만나다 괜찮으면 결혼하겠다 싶었죠. 근데 남편이 그때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도치 않게 저희의 결혼이 앞당겨졌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있었지만 조금 부족했는지 저한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돼서 그러는데 우리 결혼을 앞당기는 건 어때?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 뭐야, 이게 프로포즈야? 청약에 당첨됐다고 결혼하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청약에 당첨되긴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 그래서 너랑 모은 거랑 합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거였어?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이렇게 만나다 결혼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으니까 우선 나도 고민을 해볼게. 언제까지 얘기해주면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근데 우선 계약금은 낸 상황이라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려줘. 워낙 담백한 사람이긴 했지만 프로포즈를 너무 밋밋하게 해서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했죠.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프로포즈 받았는데 고민이 된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무슨 어디 놀러 가자듯이 청약 당첨됐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럼 당연히 해야지. 요즘 청약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떻게 된 거래? 대단하다. 요즘 집 못 구해서 결혼 못하는 애들도 많고 대출 왕창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청약 당첨됐으면 당장 결혼해야지. 왜 망설여? 본인이 모은 돈이 부족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해. 그럼 공동 명의하자고 하면 되잖아. 대출 받아서 같이 갚는데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제가 생각한 결혼식 준비에 로망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워낙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들 제 남편 보고 실속 있어 더 멋있다고 해주니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괜히 허리허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속 있는 남자랑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모은 돈을 합쳐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반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반반 결혼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로 한 소리 들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 반반 결혼으로 준비하는 동안에는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도 어떠한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반반 결혼이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요즘 반반 결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서. 그게 저희가요, 그때 반반 결혼하면서 예물이랑 예단은 안 하기로 했어서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친구도 이번에 동생 장가 보낸다고 하는데 명품백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예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시누이가 본인은 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오빠도 남편한테 뭐 하나 받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친정오빠도 뭐 하나 받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여윳돈이 없기도 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오빠도 아무것도 못 받았고요. 친정이랑 시댁이랑은 다르지. 나도 너희 결혼시킬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주변 사람들 결혼시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서 예단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째려보고는 시어머니한테 예단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그럼 저희가 안 한 거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안 하긴 했잖니. 사람들이 며느리는 뭐 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줘. 사람들은 가족 결혼시키면서 뭐 하나라도 받는다는데 난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 알았어요. 그럼 남편한테도 저희 친정이랑 친정 오빠한테 예단하라고 할게요. 뭐 그 정도야 결혼하고 나서 받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말을 잘 못하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으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니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정이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누이가 친정 오빠는 잘 사는데 뭘 그런 걸 챙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올케네 오빠는 회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있고 돈도 잘 번다며. 근데 뭘 이런 걸까지 챙겨? 돈을 잘 벌어도요 챙길 건 챙겨야죠. 저희 친정에서도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친정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 그냥 우리만 챙겨. 뭐하러 돈을 이중으로 쓰니? 어떻게 그래요. 이런 건 공평하게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하는 대로 남편한테 저희 친정에도 하라고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올케는 뭘 그렇게 하나하나 똑같이 하려고 해? 여태까지 올케네 친정에서는 말 나온 적 없었잖아. 그래도요 챙기는 건 똑같이 해야죠. 다음 주 주말에 한번 같이 백화점 가시죠. 형님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다 하셨죠? 형님 덕에 친정 오빠도 저희 남편한테 명품 가방 받겠어요. 제가 웃으며 친정이랑 똑같이 하겠다 얘기하니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뭘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집값도 부담하고 같이 혼수도 했는데 이제 와서 예단만 더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결국 예단이나 예물은 따로 안 하는 걸로 결정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결혼해서 시누이랑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 예단이랑 예물 안 하는 거로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그럼 당신은 우리 오빠한테 뭐 해주려고? 형님은 워낙 잘 사시잖아. 내가 따로 안 챙겨드려도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나를 시댁에만 할 생각 없으니까 예단이나 예물하고 싶으면 얘기해. 그 덕에 우리 오빠도 명품 가방 하나 생기는 거지. 남편한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양가 똑같이 한다고 하니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끝났겠죠. 그 뒤로는 예물이나 예단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저희 둘 다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1, 2년 다녀왔지만 친정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외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지만 친정오빠는 저보다 더 대기업이라 복지도 다양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았어요. 하루는 친정오빠네 회사에서 외식 쿠폰이 나왔다고 하는데 좋은 회사라 그런지 호텔 뷔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오빠 덕분에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호텔 뷔페를 먹어봤죠.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라 뭐 얼마나 맛있겠어 싶었는데 모든 음식이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쿠폰이 있으니까 왔지 안 그랬으면 엄두도 못 낼 가격이잖아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저한테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이번에 비싼 호텔 뷔페에서 밥 먹었다며? 내 친구가 너희 봤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간 거야? 제가 모시고 간 게 아니라요. 친정 오빠 회사에서 이번에 외식 쿠폰이 나와서 같이 간 거예요. 저희는 돈 한 푼 안 내고 다녀온 거고요. 너는 그런 데 가면 시어머니도 모시고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못해? 나도 거기 가보고 싶었으니까 너희가 하루 날 잡아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신우이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올케가 비싼 뷔페에서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밥 먹었다길래 나도 섭섭했잖아. 제 돈 들여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친정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복지 개념으로 제공한 쿠폰으로 다녀온 거였어요. 솔직히 1인당 10만 원이나 되는 곳을 제 돈 주고 어떻게 가요? 너도 너네 오빠랑 비슷한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너 뭐 받은 거 없어? 저는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서 주는 게 다르죠. 너는 이왕 회사 다니는 거 거기로 가지 왜 그 작은 곳으로 갔냐? 요즘 젊은 애들은 회사도 자주 옮겨 다닌다 하는데 너도 거기로 옮겨서 이것저것 좀 받아와라. 나도 며느리한테 뭐 좀 받았다고 자랑 좀 해보게. 시어머니는 본인이 의수되고 싶은 마음에 저보고 회사를 옮겨서 좋은 것들 좀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기업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거기 안 가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회사라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우이는 돈 필요할 때 잠깐 알바만 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단 신우이가 좋은 기업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죠. 어머니, 이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저보다는 형님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효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쟤는 시집이나 가야지. 무슨 취직이야. 나는 직장 생활이랑 잘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간간히 알바하다 살다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 거야. 회사 생활이 몸에 맞아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신우이는 매번 본인은 일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할 거라 하는데 요즘 남자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누가 데려가려 하겠어요. 매번 허황된 꿈만 꾸는 게 한심해 보였죠. 그것은 비단 신우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시어머니라도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시누이를 감싸고 돌았죠.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허세였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고 이왕이면 어깨도 으쓱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허세는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자랑만 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 매번 저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했어요. 이번에 내 친구 올케는 형님 쓰라고 하면서 돈도 몰래 찔러 넣어준다 하는데 올케는 뭐 없어? 저희 먹기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해드려요? 저희도 여유 있으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올케, 그런 건 마음인 거지.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둘이서 버는데 부족한 게 뭐 그리 많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애 없을 때 돈 모아놔야죠. 애 낳고 그러면 저도 일 못할 텐데 부지런히 모아야죠. 그럼 나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이나 하나 사줘. 그 정도는 괜찮지? 형님, 저나 남편이나 3년째 같은 핸드폰 쓰고 있는데 형님은 쓴 지 겨우 1년 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핸드폰 타령이에요? 시루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나서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이런 시누이한테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매번 거절하는 것도 저였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제대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매번 나만 거절하는 것도 짜증나니까 당신이 시누이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말라고 해. 누나가 무리한 요구는 안 하니까 별말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누나도 그냥 해달라고 말하기만 하잖아. 그냥 듣고 넘겨. 그냥 듣고 넘기라고? 말이 되니? 뭘 말만 해.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데. 솔직히 당신이 우리 누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나도 더 그러는 거지. 그럼 당신은 뭐 했어? 우리 오빠한테 결혼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뭐 해줬냐고. 우리 둘 다 반반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시누이한테 더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매번 제가 시누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줘서 불만이 있었어요. 좋게 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좋게 좋게 지내겠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양가 어른들께 용돈을 드리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도 했으니까 양가 어른들께 20만 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용돈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용돈? 생신이나 명절 때 정도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매달 나가는 거면 부담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 정도 해드리고 싶어서. 양가에 2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하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가 정 힘들거나 아이가 생기면 그때 안 드리던가 줄이던가 하면 되는 거지. 적은 돈은 아니라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양가 어른들께 용돈을 드리는 생각은 좋은 것 같다 판단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희 친정오빠가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저도 친정 부모님께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께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어느새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너희들이 주는 용돈 그거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니?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20만 원은 장 한 번 봐도 없어지는 돈이잖아. 그래도 20만 원 이상 드리는 건 저희한테도 무리가 돼서요. 다른 집 며느리는 애가 없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남편이 잘 버나 봐요, 어머니. 저희는 둘이서 비슷하게 벌어서 어머님 100만 원씩 드리면 친정에도 똑같이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럼 거의 제 월급 정도가 나가는 거라서요. 아니 뭘 똑같이 해. 그냥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돈 잘 버는 아들이 있잖아. 오빠는 오빠고 저는 저죠. 그리고 저희는 반반 결혼하면서 양가 어른들께 똑같이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예요. 만약 저희 친정에만 해드리고 어머님한테 안 해드리면 어머님도 섭섭해 하실 거잖아요. 당연한 게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하더니 딱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었죠. 20만 원 용돈도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다른 집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적다고 말씀하시니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돈을 안 넣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너 왜 용돈 안 보내주냐? 그 돈 얼마나 한다고? 똑같은 날에 보내야지. 어머님이 너무 적은 돈을 하셔서 그냥 안 드리려고요. 사실 저희한테는 20만 원도 크거든요. 내가 언제 적은 돈이라고 했어? 너는 그런 거짓말을 해. 너 그냥 나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거기는 100만 원 주는데 저희는 고작 2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께 100만 원씩 용돈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려고요. 됐다. 그냥 20만 원이라도 보내라. 시어머니한테 그냥 용돈을 안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20만 원이라도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돈 주고 욕먹느니 안 주고 욕먹는 게 낫다 생각해서 결국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더 이상 용돈 안 드린다 했다며? 엄마가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해서 삔또 상해서 그런 거야? 삔또? 내가 혼자 삐진 거야?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살림에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돈 주고 욕먹을 이유가 있어? 당신 속 좁게 왜 그래? 그냥 용돈이 더 받고 싶어서 투정 부리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용돈을 아예 안 드린다고 하면 어떡해?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애 낳으면 그때 쓰던가 할 거니까 당신도 토달지 마. 그리고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그만큼 돈을 더 벌어오던가. 누구는 비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나?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았죠. 저희 집 돈은 제가 관리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말을 조심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친정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